최근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를 참여자들과 많이 나누었는데요. 인공지능 기업 xAI를 설립해서 테슬라를 비롯한 머스크 어벤져스를 연결하려는 일론 머스크의 장기적 계획이 잘 세워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국과 중국 간 태평양이 뜨거워질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반도체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분야의 수출을 미국이 제한하자 중국은 반도체 핵심 광물 원료인 갈륨과 마그네슘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공급망을 담당하고 있는 두 거대 국가의 대립에 많은 기업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팀 인류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향후 3년간은 대만 문제가 걱정이 되고 그 후의 3년간은 디지털 초지능의 문제에 대해 걱정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향후 3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2022년 전 세계의 공급망이 붕괴되며 세계 경제가 고통을 받았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또다시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투자자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는 시즌의 피날레는 중국과 서양의 대결이 되고 시즌 전체의 피날레는 범용 인공지능 AGI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만을 통합하려는 중국의 정치적 욕심과 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을 따돌리려는 미국의 적극적인 노력들이 어떻게 국제관계에서 정리될지 우려와 궁금함이 동시에 생겨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즌의 피날레라는 표현으로 대립이 정점에 달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로서 향후 3년 동안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젊은이들은 인공지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될 텐데요. 그런 미래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상한 상황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좋은 시나리오로 보면 우리가 각자의 만족을 찾는데 인공지능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각자의 취향과 필요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된다는 것인데요. 모두에게 동일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스타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또한 미국이 제조업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팬데믹 이전까지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설계와 지식 재산권 같은 핵심 분야만 맡고 제조는 인건비가 싼 기업과 국가에 맡김으로써 원가를 낮추고 마진을 높이는 전략을 써왔는데요. 팬데믹을 기점으로 제조업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가운데 앞으로 인공지능은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어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철학이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하고 운영해온 기업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게 된다면 풍요로운 인공지능 시대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새로운 특이점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범용 인공지능 혹은 초인공지능의 출현이 바로 특이점이 된다는 것인데요. 초지능 출현 이후
우리 사회와 시대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인공지능을 긍정적으로 도입하면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철학이 먼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을 정도로 발전된 시점을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한 일인지 아니면 인간이 한 일인지 구분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표현대로 초지능의 출현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챗 GPT는 이미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고 디지털 초지능을 향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초지능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주었는데요. 디지털 초지능은 어떤 분야에서든 인간보다 똑똑한 지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높은 지능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의 기초에서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일론 머스크는 인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스마트폰, 컴퓨터, 각종 앱과 같은 기계적 기능을 갖춘 사이보그와 같다고 말해왔는데요. 이런 외적인 지능을 작은 칩에 담아 인간의 뇌에 삽입하려는 프로젝트를 뉴럴링크에서 실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지능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주머니 속의 슈퍼컴퓨터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뇌와 연장된 인공지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을 사이보그에 비유하는 측면인데요. 앞으로 초지능 AGI가 인간의 지능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게 되는 시점이 되면 인간은 큰 고민을 떠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에 인류를 위한 최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인류가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질문이 지금까지 인간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이면서 동시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과제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큰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되는 인류에게는 도전적인 삶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핵전쟁은 인간의 문명 수준에서 위험하고 인공지능 역시 핵전쟁만큼 위험할 수 있지만 인간이 제대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 미래를 놀라게 만들 잠재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류가 스스로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많이 퍼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전 세계적인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낙관적으로 틀리는 것이 비관적으로 맞는 것보다 낫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저는 일론 머스크의 무한 긍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았기에 파산의 위기에 놓인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살려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타트랙 같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미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우주 탐험에 대한 상상이 일론 머스크 자신을 흥분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별들을 보면서 궁금해 한다고 했습니다. 저곳에 외계 문명이란 것이 있을까? 저곳에 과연 생명체가 있을까? 하고 말이죠. 이런 호기심이 일론 머스크를 우주 탐험으로 이끌었고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재사용 로켓으로 전 지구 궤도에 별자리처럼 촘촘한 통신 위성을 깔아 인터넷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쉽 개발을 통해 달을 건너 화성으로 건너가 새로운 지구 문명을 개척할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낮으면서 지구의 온도를 높여서 인간의 문명을 위협하는 화석 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할 기업 테슬라를 만들어서 지구 문명을 지속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현실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을 통해 인간의 시간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상상력이 만든 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은 오늘도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가며 인류 문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놀라운 기업들이 현실에서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주비와의 팟캐스트에 나와서 뉴럴링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나누었습니다. 사실 뉴럴링크에 관한 생각은 만화책이나 영화에서 많이 보았었는데요. 실제 기업을 만들어서 실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라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뉴럴링크는 2016년 설립된 일론 머스크의 회사입니다. 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서 뇌와 척추의 부상을 치료하고 손상된 뇌 기능을 회복시켜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많이 보아왔었는데요. 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서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계를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고도 작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뇌의 기능을 잃거나 장애로 인해 신체의 일부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극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일들을 우리는 SF 영화에서 많이 보아왔는데요. 이것을 현실에서 이루려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인 뉴럴링크이죠. 뇌 임플란트는 우리 인간의 뇌에 미세 전극을 발생시키는 칩을 이식해서 뇌의 생체 전기 신호를 컴퓨터로 해석하고 컨트롤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인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혁신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교 닉 램지 의대 교수팀은 루게리병 환자를 대상으로 뇌 임플란트 수술에 성공하면서 그 가능성이 부각되었었는데요. 환자의 뇌 운동 영역 피질에 소형 전극을 이식해서 환자의 가슴에 이식한 무선 송신기와 연결했었는데요. 가슴의 무선 송신기는 뇌에서 발생한 미세한 전기 신호를 컴퓨터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가 머릿속으로 알파벳을 떠올리면 뇌에서 발생하는 특정 전기 신호를 컴퓨터가 분석해서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에는 처음 이 기술을 시도했기 때문에 알파벳 하나를 표현하는데 수십 초가 소요되었지만 현재는 뇌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이루기 위해 2016년 뉴럴링크를 설립했습니다. 뉴럴링크는 2019년에 사람 뇌에 이식할 수 있는 폴리머 소재의 전극과 초소형 칩으로 구성된 실제 인터페이스 장치를 발표했습니다. 개발된 뉴럴링크 인터페이스는 2020년에는 돼지 실험에 사용되었고 2021년에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뉴럴링크는 이 실험들을 토대로 시각장애인의 시력 회복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뉴럴링크는 동물 실험에서 나아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도 나서게 되었는데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엄청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FDA가 임상실험을 승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 부분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인간의 뇌에 칩을 심는 경우에 칩 과열에 따른 뇌조직 손상 가능성과 뇌에 이식한 칩을 제거할 때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임상시험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높은 현실적인 장벽과 사람들 대부분의 고정관념을 뉴럴링크가 무너뜨리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치병과 난치성 질병을 극복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도전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인데요. 늘 새로운 도전에는 회의적인 입장과 고정관념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실제 우리 인간의 뇌 속에서 뉴런은 전기 신호를 기반으로 활동하지만
서로 떨어진 뉴런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신호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전기 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 전극 신호를 발생시키더라도 분명 기술적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질병 치료 목적 이외에 뉴럴링크 기술을 설명하면서 인터넷에 뇌를 업로드하고 나서 다시 다운로드하는 기술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한 말 때문입니다. 정말 SF 영화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해킹이라든지 인간의 불안정한 생각들이 그 과정에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뉴럴링크의 기술에 대한 규정과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뇌와 척추의 부상을 치료하고 손상된 인간의 뇌 기능을 회복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인간다움을 빼앗고 혼란을 초래하는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 속에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터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가 실제로 사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 인간의 뇌에 칩을 삽입할 때까지는 안정성 문제 때문에 많은 검사를 해야 하고 또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인간에 대한 실험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될 것이고 정말 안전한 수준까지 테스트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필요한 정보의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고 더 나아가 FDA의 기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기준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뉴럴링크의 칩 삽입 기술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뉴럴링크는 초기에 인간의 뇌와 신체 사이에서 연결이 끊어진 기능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티븐 호킹 박사를 예로 들었는데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뉴럴링크의 초기 목표입니다. 뉴럴링크의 두 번째 목표는 시력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시각을 잃었거나 시신경이 손상되었을 때 시각 피질의 신경세포를 연결해서 뇌에 신호를 전달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용하는 카메라에 따라서 다른 파장을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는 다른 세상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자외선이나 적외선 같은 것도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될 텐데요. 사람의 눈을 레이더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 즉 사이보그가 만들어져서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보다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상황이 더 빨리 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뉴럴링크가 이루려고 하는 기술보다 먼저 인간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먼저 걱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의 궁극적 목표는 생물학적 생각과 디지털적 생각을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미 사이보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에 칩을 심지 않았을 뿐이지 항상 휴대하며 메모리를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과 원리가 같다는 것인데요. 스마트폰을 놓고 나오면 우리는 신체 부위의 일부를 놓고 나온 것처럼 불안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그런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인간 신체 부위가 연장된 것과도 같다라고 했는데요. 눈과 손가락을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를 다루지만 크게 보면 이미 같은 원리로 사이보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론이죠.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타이핑하는 속도보다 시각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속도는 수백만 배 더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럴링크는 인간의 손으로 입력하는 한계를 개선해서 더 빠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인간의 뇌는 감정과 욕구를 관장하는 원시적인 뇌와 높은 수준의 사고를 하는 고차원적 뇌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서로를 만족시키려 한다고 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론을 보게 되면 저차원적인 욕구가 가장 강해서 먼저 충족되어야만 고차원적 욕구로 향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배고픔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이 다른 고차원적 욕구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뇌의 세 번째 요소가 되면 저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과학적인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측면에서 뉴럴링크의 기술과 인간 뇌의 기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해서 인공지능과 연결하는 것보다 먼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도래하는 시대에 우리 인간은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컴퓨터에게 무엇이든 요청하면 얻을 수 있게 되는 시대에 인간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아주 철학적이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짧지만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주제이고 재미있는 인터뷰였는데요.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